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좀 투매가 좀 나왔죠, 그죠? 네. 특히 이제 코스닥 개별주들 오늘 투매가 좀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들이 이제 투매를 좀 많이 해서 좀 개별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황 얘기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에 써놨는데 투매 나온 주식 지지선 체크가 중요한 이유 이제 이걸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지나치게 많이 빠진 회사들도 좀 볼 거고요. 기업들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떠 있는 종목들, 지지선을 깼나 안 깼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종목들이 좀 과하게 빠지고 좀 과하게 빠진 게 맞거든요. 이런 날은 오늘 설명해드릴 이 내용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뭐 도움이 되시면 주변 분들한테 좀 제 동영상 좀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저번에 이제 옛날에 2년 전인데 영상 좀 공유 좀 해달라 그랬더니 대학교 동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보고 뭐 하냐고. 네. 저는 이제 이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하냐고 도대체. 대학교 동기한테 한 20년 넘었나 봐요. 네. 오랜만에 연락 왔더라고요. 네. 제 영상 보고 연락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아무튼 이제 영상 좀 많이 네, 도움 되시면 네, 공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수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지수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진짜 과하게 빠졌는데 일단은 네, 코스피 지수.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1.5% 빠졌죠. 봉 길이가 좀 길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거래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1.8% 빠졌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이 빠졌죠. 네, 자 보면 코스닥 지수는 1.8%. 그래서 봉 길이가 더 길어 보이죠. 왜냐면 아침에 시초가 상승 출발했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빠진 거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미국이 어제 그 CPI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CPI는 뭐죠?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건데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증시가 폭락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별로 높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높게 나왔다고 막 호들갑을 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가장 뭐 선호하는 지표다. 그래서 이제 CPI 발표할 때마다 아주 그냥 극도의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재작년까지는 사람들이 CPI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뭐 CSI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유명한 미국 드라마 아닙니까? 그죠? 네, 범죄수사대 CSI. 네. 이런 건 알아도 CPI는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근데 작년에 CPI 얘기만 나오면 폭락을 했어요. 그죠? 네. 연준이 그걸 보면서 자꾸 금리 올린다고. 네. 그랬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작년 연말에는 제가 막 CPI 얘기를 저도 막 해드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번에 어젯밤에 미국에서도 CPI 발표를 했는데 제가 요번에 이 얘기를 안 해드렸거든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이제. 근데 어제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안 좋게 나왔어요. 우리 입장에서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급등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2% 급등했죠. 그리고 다우 지수는 조금 빠졌어요. 0.4%. 나스닥은 0.5% 올랐어요. 미국에서 CPI 이거 발표할 때마다 박살난 게 나스닥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CPI가 좀 좋게 나가도 박살냈어요. 근데 어제는 CPI가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올라갔거든요. 웃긴 거죠.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CPI가 안 좋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포지수는 급락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포지수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투매를 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선진국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유독 심하죠, 그죠? 뭐 여기 보시면 독일 증시
뭐 멀쩡해요. 어제 뭘 많이 빠졌다고. 마이너스 0.1에서 끝났는데 올라가다 만 거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크게 안 빠졌어요. 일본도 마이너스 0.3, 중국도 마이너스 0.3. 근데 우리나라만 아주 그냥 오두방정을 떨어놨어요. 대만은 조금 빠졌어요. 근데 여기도 뭐 크게 등락은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길게 늘어뜨리면서 끝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개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개인들은 인버스 많이 사놨고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리고 돈들도 이제 주식시장이 바닥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MMF나 이런 데가 있다고. 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하락할 것 같으면 갖다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 떠 있는 거 제가 조심하라고 자꾸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자꾸 얘기해 드리고 피난 가시라고. 피난 가시라고.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과학이 끝난 겁니다. 왜 또 과학이 끝났느냐? 뭐 환율 급등한다고 뭐 위기 온다 그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떨어진 건 얘기 안 하고 이만큼 올라간 것만 얘기해요. 신용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리고 국제유가 별로 오르지도 않는데 국제유가 많이 올라간다고 좀 또 난리지기더군요. 국제유가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근데 떨어진 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건 있어요.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이랑 코스피에서 양쪽 다 좀 팔았거든요. 근데 누가 많이 파는 거냐면 잘 보세요. 뭐 올해 1월 달부터 특히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산 게 누구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온 거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 누가 많이 팔아내냐면 기관이에요. 차익실현하는 거예요. 차익실현. 외국인이 오늘 2천억 정도 거래소에서 2천억 순매도했는데 절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양입니다. 조금 판 거예요. 조금. 코스닥에서도 300억밖에 안 팔았어요. 누가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무지하게 팔았어요. 특히 금융투자. 옆에 있으면 진짜 한 대 치고 싶어요 진짜. 얄미워가지고 한 대 치고 싶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개인들 투매를 유발시킨 거죠. 오늘 개인들이 투매했다 그러면 그 초짜들은 따져요. 개인들이 순매수했는데 왜 헛소리냐고. 그분들은 초짜 중에 초짜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는 개인들이 던졌어요. 산 사람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막 불편하게 던졌다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지수가 좀 빠지고 투매가 나왔는데 이거는 개인들이 불안해서 그냥 그러는 겁니다. 네. 애들이 왜 조금 불안하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죠? 애기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심리 상태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겁나면 엄마 찾듯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 네. 심각하잖아요. 오늘 저녁 방송하는데 오늘 지금 진짜 조금 들어오셨어요. 카페 한번 보세요.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여기 방송창으로 들어오신 분들, 사이트로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적죠? 그쵸? 그런 거 느끼세요? 느끼시면 일반 한번 찍어보시고 유튜브는 시청자 수 다 뜨고 여기 채팅창 사이트로 들어오신 분들도 좀 다 보이시지 않나요? 네, 평소보다 좀 적죠? 네. 원래 적었다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 많이 줄긴 줄었는데 평소보다 더 적잖아요 지금. 그죠? 네, 왜 그러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응? 뭐가 보기 싫어요? 아유 주식 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또 떨어지고 있네. 아우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응? 안 듣는 거라니까. 안 볼란다 그러면서. 응? 심리가 망가져서 그래요. 응? 심리가 망가져서. 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라도 그 심리 잘 지키세요. 네.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제 평소보다 좀 적죠? 또 뒤에 들어가면 또 뒤 시간 좀 지나면 또 뒤에 막 또 들어와요. 자, 힘내시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기관이 파는 거를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요. 어떻게 해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기관이 때리면 맞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관을 못 이기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가세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주요 종목들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그냥 참으라고 하면은 참아집니까 그게? 이해는 시켜드려야죠. 네, 자. 특히 오늘 문자반 회원들도 잘 들으시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참 뒤에 공지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공지사항. 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공지사항 얘기해 드렸는데 저 이따 또 끝날 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나스닥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나스닥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왜 뭐냐면 낮에 했던 얘기 또 하려니까 힘드네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한 달 동안 20% 급등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눌러서 횡보하든가, 횡보하는 것도 단기 조정이죠. 아니면은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여기서 뭐 진짜 배추도사, 무도사처럼 막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고,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이거 횡보 아니면 살짝 꺾었다 올라오는 거, 요건데 둘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맞추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 나스닥 지수가 낙폭과대가 심해서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스닥 지수가 올라올 때 큰 역할을 했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여기죠. 여기가 어디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통상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꺾었다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좋아요. 삼성전자가 더 올라올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증시가 흔들리지 않겠죠. 큰 틈이 안 나오고, 만약에 눌러서 돌리면, 횡보하면은 개별주 테마주가 바로 가니까 좋고, 만약에 세게 떨어져 또 올라가면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될 거고, 테마주도 움직이겠죠. 뭐 이거나 이거나. 네. 나스닥에 단기 조정 나오면은 테마주는 움직여요. 네. 대형주 못 간다는 소리니까. 이 나스닥이 올라올 때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요즘에 그 미국의 AI 테마주로 이제 이게 대장이다라고 기사가 많이 나오죠. 엔비디아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그때 바닥이 미국 금리 인상 첨예하기 전에 뭐 그때거든요. 근데 여기를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좀 더 갔다가 꺾을 거냐, 아니면 돌릴 거냐, 눌렀다 올라올 거냐.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된 거예요. 이제 고생 끝내고 올라온 거니까. 이거하고 뭐 AMD 같은 것도 보시고, 애플도 좀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누를 것이냐, 눌러서 돌릴 것이냐 봐야죠. 결론은 봐야 합니다. 최근에 124달러 찍고 150달러 때까지 왔거든요. 30달러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한 20% 이상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 단기 급등했으니까 약간 쉴 수도 있잖아요. 나스닥이 약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요. 또 전저점 깬다는 그런 소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관론자들은 맨날 전저점 깬대요. 옆에 있으면 진짜 한대 치고 싶다니까요. 오늘 제가 자꾸 때린다는 얘기하죠. 옆에 있으면 한대 치고 싶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맨날 전저점 깨진대요. 저는 전저점 가는 거 관심 없어요. 종목에 관심이 많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니까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15분 정도 했는데 더 했다가는 끝이 안 나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오늘 과도하게 빠졌다. 이유는 개인들의 심리가 많이 안 좋아서 기관 아저씨들이 많이 던져서 차익 실현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고 국민들이 겁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나스닥의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조정이 나온 거는 굳이 나쁜 게 아닙니다. 더 가려고 조정을 받는 거니까 나쁘게 보지 마세요. 네. 그동안 그런 못 가던 종목들은 올라오겠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지지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지선. 지금은 이제 오늘 투매가 좀 많이 나왔죠. 금요일날 투매가 좀 나오고, 월요일, 화요일 좀 괜찮았는데 오늘도 투매가 나왔어요.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날은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이제 훼손이 됐겠죠. 그죠? 좀 하락도 했을 거고, 보고 있으면은 좀 기분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당연히 안 좋으시죠. 근데 마음을 편하게 잡수세요. 왜냐하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준 게 누구죠?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 편안하게 해드렸는데 또 끝나고 가가지고 또 9시 뉴스 보지 마세요. 또 베리니까. 외국인인데 보시는 것처럼 판 적이 거의 없어요. 1월 2일부터 보이는 건데 19억 순매도, 4,700억, 3,100억, 500억 없어요. 거의 판 적이.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나간 게 아니에요. 걱정들 하지 마시라니. 근데 이제 기관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금융투자. 네. 보시면 기관계 금융투자 좀 팔았다가 이거 금융투자입니다. 사는 거 같다가 또 팔았다가 좀 사다가 팔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더 팔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왼수인 거예요. 왼수라니까. 왼수예요 왼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좀 마음을 좀 맞춰서 좀 같이 올리지 좀. 그러면 증시 폭등 나올 텐데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못 이기는데. 저 사람들이 팔면 파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 금융투자가 옛날 증권사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네, 그걸 네.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참고하세요. 외국인은 바뀐 거 없어요. 네. 금 저기 $1 조금 오른다고 걱정들 하지 마시고 외국인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니까 단기 강세가 나오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지선이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여기에서 막 살짝 이러니까 막 개인들 난리가 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심리가 좀 힘드신 분들 계실 거고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고 그러겠죠. 종목이 솔직히 지수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종목은 얼마나 박살이 났었겠어요. 많이 힘드셨겠죠, 그죠? 근데 바닥을 이렇게 막 후벼팔 때도 바닥을 파면서 떨어질 때도 되게 힘들지만 막상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급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기보다 이제 방향을 틀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다가 이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자, 작년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랑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여기가 단기 고점이었으니까 떨어지다가 잠깐 올라온 자리. 그러면 이렇게 거지거든요. 선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 방향으로 떨어지다가 고점 여기도 고점이었잖아요. 다 고점이었다고요. 근데 여기를 거래가 증가하면서 우상향 돌파한 거예요. 늘 가르쳐 드리지만 여기를 돌파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엊그제인가 대깔고만 얘기했죠. 그게 뭔데요? 떨어졌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올라가는 게 원칙인데 그때의 수급이나 거래량 그 다음에 뭐 호재 재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근데 떨어질 때도 이렇게 N자형으로 떨어졌듯이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 걸리니까 그러면 살짝 내려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충분히 그러니까 좀 고통스럽겠지만 살짝 내려오는 것보다 좀 고통스럽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다음에 더 잘 올라가고요. 못되게 하면 할수록 더 잘 가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힘든 자리예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누가? 여기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생존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자리예요. 실제로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여기서 왜 갑자기 막 팬데믹 터져가지고 그때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1, 2주 만에 이렇게 폭락하니까 수익이 30% 50% 났던 것도 순간 마이너스 30% 50%가 되는 세상이었어요. 완전히 진짜 무슨 지하세계 언더월드였거든요. 네, 진짜 언더월드.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힘들었냐면 여기였어요. 여기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급반등이 나왔으면 와 이제 이거는 기회다 이래야 되는데 거래가 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럼 좋은 거예요. 거래가 없이 반등이 나오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지겼어요. 전저점 깬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 털렸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갔어요. 흔들면서 중간중간에. 응? 이런 식으로 툭툭 치면서 2014년도에 사람들이 이제 코스닥 주식을 다 버렸을 때가 있어요. 2014년 말에 진짜로 맨날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쭉 올라갈 때 어땠는 줄 아세요? 가다가 이런 식으로 툭툭 치는 거예요. TV 틀면은 망한다 그랬어요. 코스닥 망한다고. 대놓고 코스닥 망한다 그랬어요. 신용이 조금 늘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가면서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죠. 여기를 제끼고 있는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꾸 흔들어요. 공짜,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2015년도에 뭐가 제일 많이 갔는 줄 아세요? 중국 소비주. 그때 후강풍 뭐 그런 거. 그냥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2%, 3%짜리 막 때리면서 가요. 거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테마주 형태였어요. 화장품주도 그때 막 면세점에 그 중국 오랑캐는 아니고, 오랑캐라고 하면 안 되지. 누구야? 네? 하여튼 중국 인민들 그 보따리 상들 와가지고 막 싹 쓸어갈 때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서도 크게 흔들고 나서 개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또 갔어요. 여기에서 뭐가 터졌는 줄 아세요? 메르스가 터졌는데 굴하지 않고 또 갔어요. 계속 갔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고작 요만큼 올라왔다고 떨어지기 전에 빨리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잔머리 쓰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절대 부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견디기 싫은, 이렇게 조금 설령 코스닥 지수가 뭐 여기까지 빠진다고 칠까요? 700까지 빠진다고 칩시다. 이것도 못 견디시는 분이 무슨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는 분들만 7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찍지 마시고. 아니 이것도 못 견디는데 무슨 부자가 돼요. 돈 벌면 큰일 나요. 그런 분들은. 돈 벌면 큰일 나신다니까. 네. 참으세요. 왜냐하면 안 참고 다른 거 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자꾸 이제 미꾸라지 기법을 쓰시거든요. 내려오면 다시 사자고? 저리 가라고 하세요. 제가 그 짓거리를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내려오면 다시 산다고? 안 돼요. 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니까요. 네. 제가 많이 해봤어요. 네. 제가 신용 쓰지 말라고 펄펄 뛰죠. 신용을 많이 써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알아요. 신용 쓰지 말라고. 네. 잔머리 쓰지 말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죠. 많이 써봤거든요.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힘들어요. 그 힘든 길을 꼭 가셔야 되겠어요. 네. 가지 마세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당신 말대로 내가 종목을 갖고 있고 싶은데 당신 말대로 내가 종목을 갖고 있고 싶은데 종목들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솔트룩스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한 거죠. 더 갈까봐 안 팔고 들고 있다가 오늘 음봉을 맞았다. 이거 괜찮느냐? 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파도 좀 들으세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트룩스나 셀바스 AI 떨어진 거 가지고 저는 얘기할 자격 있잖아요. 왜냐면 최근에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렇죠? 네. 끝난 건 아니지만 밑에 있는 거 위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저쪽에 다른 거 하시라고. 창투사 같은 거 오늘 급등 많이 했습니다. 창투사. 네. 창투사 오늘 제가 알려드린 종목 중에 급등한 게 하나, 둘, 장중에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돼요. 5%짜리 빼도. 네? 많이 올랐다니까. 거기는 차트가 깨지지도 않았어요. 네. 좀 이따 얘기하고. 솔트룩스인데 이런 거는 좀 불편하실 거야 앞으로. 왜냐면 지지선이 여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깨지 말아야 될 1차 지지선이 여기에요. 깼거든요. 왜냐면 월요일날 되게 좋은 양봉이 하나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남들 상한가 갈 때 못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그때랑
비슷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떨어졌죠. 근데 떨어질 때 잘 보시면 캔들이 위에 윗꼬리가 없어요. 윗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장중에 급등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원래 오늘 같은 음봉은요, 거래량이 오늘 나온 거에 절반 정도만 나와도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윗꼬리도 없고 아랫꼬리도 없으니까. 그럼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전날보다 아무리 음봉 길이가 커도 길어도 거래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화요일날 월요일날 만들었던 양봉 여기 깼죠. 그러면 앞으로 좀 불편해질 거예요. 내일 기적적으로 솔트룩스에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서 이 음봉을 감싸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안 그렇다 그러면 좀 피곤해지실 거예요. 21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1선을 넣고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는 21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캔들에서의 지지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좀 불편해질 겁니다. 거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AI, 요것도 오늘 음봉 맞았죠? 어제 얘기해드린 거에서 이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제 엊그제 이틀 전에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는데 공중에 계속 떠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세력이 샀겠어요? 아니면 개인들이 샀겠어요? 개인들이 많이 샀겠죠. 이 개인들한테 세력들이 과연 고생 없이 빠른 수익을 줄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기 지지선은 단기 지지선. 그럼 분차트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부류죠. C랩. C랩은 21선을 살짝 걸쳐놓고 끝났는데, 이거는 21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지선이 어디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지선이 여기예요.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금 살짝 깼어요. 그리고 거래도 제법 나왔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대량 거래가 안 터졌으니까 안 끝난 거 아닌가요? 처음에 주가를 올릴 때 나왔던 이 대량 거래보다 더 터져야지 끝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6.25 때 얘기, 6.25 때. 웬 6.25? 아주 오래전 기법이라는 거예요. 10년 전 기법, 15년 전 기법. 15년 전에는 그렇게 하시면 돈 많이 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C랩이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비록 여기서 매수했지만 여기서 살짝 지지선을 깬 것 같아도 대량 거래가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저는 안 팔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싸게 샀는데 여기 고점 찍을 때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로 가고 싶어서요. 대량 거래도 안 터졌잖아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잘하셨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대량 거래가 안 터져서 아직 안 팔았어요. 제가 도망갑니다. 도망간다니까요. 네. 그분을 설득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가 도망가 버립니다. 네. 친인척이 물어봤다 전화 꺼버립니다. 네. 바쁘다고. 그 기법은 옛날 기법입니다. 잘 안 맞아요. 그 기법으로 따지면 여기서 거래 터질 때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더 터졌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요거는 살짝 깼어요. 그 다음에 내일 양봉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알체라가 이게 잘 보세요. 이거는 지지선을 확실하게 확 깨진 않았어요. 알체라? 저번에 이거 회사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거 알체라. 회사 안 좋다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주시고요. 또 얘기 드려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알체라 회사 안 좋다고. 차트는 견디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체라의 영업이익을 보면 연간 2018년도부터 2018년, 19년, 20년, 21년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데 적자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1년도까지. 그러면 22년도는 어떨까요? 22년도는 3분기 여기 적자만 해도 150억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벌써 작년 거보다 더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폐가 되는 건 아닌데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못 넘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컴퍼니를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투매 나올 때 13% 급락했다가 오늘 또 10% 가까이 급락을 했죠. 이거는 지지선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왜 여기냐면 대량 거래에 나온 양봉 이거잖아요. 여기를 지켰었어야 돼요. 아까 6.25 얘기가 나왔는데 6.25로 따지면은 6.25 때 여기 참전용사 없으시죠? 네, 그래도 낙동강 전선이 중요했다는 얘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아무리 전쟁을 몰라도 네?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낙동강 전선 거기 무너져서 우리 끝났다고, 그죠? 네. 여기가 낙동강 전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도 깨진 거예요. 오늘. 그럼 낙폭에 따른 반등이 세게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셀바스 AI랑 솔트룩스만 쳐다보면서 안 끝나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지지선 깨진 거예요. 지지선 깨진 거는요, 물타기를 안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비중이 더 많이 실려서 더 고통받으실 수 있어요. 바이브 컴퍼니도 회사가 보시면 막 그냥, 그죠? 네. 거리도 풍성하고 이름도 멋있고, 그죠? 네. 괜찮은 회사 같죠? 회사 상태를 볼게요.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다음 달에 상장 폐지 시즌이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연간으로 보면 알차라고 지금 이제 바쁘니까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강의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네. 기업적 분석. 왜냐면 2, 3월 달에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개인들이 저희 회원들도 제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지만 또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매매하시는 분들. 종목도 괜히 잘못 사갖고 고생하지 마시라고. 바이브 컴퍼니인데 자 보시면 2019년도에도 영업이익이 적자. 참고로 이 회사는 2020년에 상장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첫 상장일이 2020년이죠. 여기. 근데 보면은 자 어때요? 20년에는 매출액이 늘긴 느는데 매출액이 느는 만큼 영업이익의 적자가 더 커졌고요. 21년도에 매출액이 더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더 3배 정도 더 손실이고, 그 다음에는 매출, 이제 올해 작년이죠. 매출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손실폭은 또 2배가 됐네. 사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셨는데 솔직히 뭐 이제 모르고 물리셨겠죠. 알고 물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왜 갑자기 흥선대원군을 제가 이렇게 호출했냐면 그분은 살기 위해서 일부러 왕족인데 미친 척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러 막 미친 척을 하거나 일부러 막, 그죠? 비난받을 일은 흥선대원군처럼 그분이 일부러 그런 거지만 주식하시는 분이 일부러 막 물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 여기서 괜히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데 가서 여기 말고 다른 종목 바닥에 있는 거 가고 사가지고 거기서 20-30% 수익을 내서 빠져나오세요. 그냥 같이 그냥 여기서 20-30% 수익, 여기 20-30% 손실, 그냥 상계 처리하면 되잖아요. 상계 처리. 전문 용어로 이제 그걸 퉁이라고 하죠. 퉁, 그죠? 네. 고스톱 저번 주도 한 15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10년 넘었나? 네. 아무튼 전문 용어로 퉁 아시죠, 그죠? 네. 상계 처리.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히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샀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자 보시면 이거 말고 이제 지금부터 세 종목을 더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K사인인데 이 종목이 보안주거든요. 그 보안주도 잘 보시라고 했는데 그 중에 올라간 게 이거예요. 어제 그 뭐예요, 그 클라우드 얘기할 때 그때도 잠깐 얘기하던 종목이잖아요, K사인. 근데 세상에
보유 종목도 아니고 추천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추천한 적이 없어요, 전문가하면서. 근데 세상에 차트를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침에 4% 상승 출발했는데 끝날 때 마이너스 15%로 끝납니다. 근데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솔트룩스가 똑같이 15% 빠졌거든요. 난 이건 이해가 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과열됐고 사람들 많이 올라탔으니까. 근데 K사인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서, 그죠? 얼마나 작년에 고생했어요, 그죠? 그냥 좀 올라온 건데 세상에 이걸 이 지경을 만들어야지. 못된 것들 진짜. 누가 그랬나 몰라. 회사가 나빠요? K사인의 재무제표인데 여기 빨간 거 있어요? 없잖아요. 뭐 비지배주주 순위 이거 됐고, 빨간 게 하나라도 있냐고.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 예, 보면 실적이 22년 것도 나왔는데, K사인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세요. 매출액이 19년도에서 20년도에 크게 늘죠. 21년도 그때 늘어요. 22년도에는 더 많이 늘었어요.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아까 어떤 회사는 막 매출액이 늘어나면 날수록 손실액이 더 커지는데, 여기는 영업이익에 따라서 증가를 해요. 지금 92억 나온다고 하거든요. 4분기에 돈 엄청 벌었어요, 지금 4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50%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40% 정도? 네. 그 정도로 지금 매출액이 큰 거예요. 영업이익도. 하여튼 많이 벌었잖아요. 응? 그러면 21년도, 22년도만큼 주가가 최소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 불쌍한 애를 갖다가, 제가 종목을 애라고는 잘 표현 안 하는데, 이 불쌍한 애를 세상에 이 지경을 만들어 놨어요. 개탄스럽습니다, 진짜. 뭐하러 주식하나 싶습니다, 진짜. 공감 가시는 분들 또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예? 개인들이 지금 심리 상태가 이렇다니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저기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과 심장 건강을 위해서 차트 보지 마세요. 이거 이해 가세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거를? 예? 누가 이런 거 이거 도대체? 이 차트 잘 기억해 두세요. 응?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오늘 4% 떨어졌거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래가 특별하게 없긴 한데 누가 이렇게 이걸 던졌대, 이거를. 우두머리 데모가 막 오르고 있는데. 서암기계공업이 회사가 어떠냐면 이 회사는 뭐 크게 수익 나는 거 없어요. 매출액은 이제 뭐 고만고만하고 크게 뭐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아니에요. 적자 기업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뭐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조금 빠진 거. 이런 것도 있고. 시간이 없어갖고 좀 빨리 얘기할게요. 덕시나우징이 무슨 테마주인지 잘 아시죠? 오늘 아침에 보면 조금 올라가려다 말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보면 뭐 투매가 나오든가 말든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SOC 관련주, 건설 투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바닥에 있다, 창투사 뭐 이런 것들만 얘기 많이 드렸죠. 여기는 투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나온 것도 좀 일부 있어요. 아까 서원기계공업도 한 4% 빠졌으니까. 근데 바닥에 있는 거 솔직히 뭐 물타기 하셨거나 바닥에 있는 주식들, 그분들은 걱정하실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근데도 떨어진다? 그럼 빨리 올라오겠죠. 어제 시소 얘기해드렸잖아요. 시소 얘기. 저 위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덕신하우징이 지금 주가가 이 모양으로 있거든요. 11월 달에 조금 움직이다 말고. 근데 이게 회사가 어떠냐면요. 작년에 보면은 작년 초까지는 왜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주로 막 급등하다가 작년에 투매 나와서 꺾인 거 아닙니까? 연말에도 들었다 놨긴 했는데, 그죠? 네. 좀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면 덕신하우징 2020년도에 보면은 매출액이 2020년도에는 매출액도 줄고 영업이익도 적자였어요. 근데 21년도에 매출액이 다시 증가를 했고
다시 흑자 전환을 해요. 21년도에 주가 차트가 여기잖아요. 그때 왜 이재명 무슨 기본주택 수혜주에서 막 급등할 때 테마도 탔고, 그죠? 근데 22년도에 보면은 초반에 올라가다가 막 떨어졌죠. 지금 내가 힘못 쓰고 있고. 근데 보시면 회사가요 되게 좋아졌어요. 매출액이, 자 이거 22년 확정치인데 2천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한 30% 이상, 지금 30%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40억에서 200억. 영업이익이 5배 증가했어요. 근데 안 가요. 안 가. 제가 작년에, 특히 작년에 실적주라고 해서 추천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실적이 좋아도 안 가니까. 실적이 좋은데 안 간다고 덕신하우징을 욕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걸 또 사실하고 신규 뭐 무방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이래요 지금. 네.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마음을 좀 놓으시라고요. 오늘 같은 날 투매도 안 나오고 회사도 멀쩡한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실적주 장세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주식을 버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덕신하우징이 안 가는 게 덕신하우징 잘못입니까? 올라갈 만하면 던지는 기관, 심리가 불안한 개인들 잘못이지, 이게 덕신하우징 사장님이나 여기 회장님이나 임원이나 임직원, 그죠? 네, 직원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기 위에 막 붕 떠 있는 바이브 컴퍼니, 그런 거보다 이런 게 낫지 않습니까? 바이브 컴퍼니 같은 걸로 수익 내신 분들 잘하신 거거든요. 어찌됐든 팔아서 이쪽으로 낮은 쪽으로 와야죠. 아까 창투사 얘기해드렸잖아요. 창투사 보시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 거래 터트리면서 오늘 급등했어요. 장중에 20%, 스톤브리지 벤처스 4%. 안 떨어진 게 어디예요? 아주 아이비 투자 이거 아직 안 간 거였는데 장중에 10%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막아요. 어쨌든 급등했었고, DSC 인베스먼트 거래가 나오죠. 13%까지 급등. SV 인베스먼트 아직 안 간 거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19% 급등. 가올 인베스먼트 8% 급등, 시간 내 추가 급등.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별로 안 갔어요. 그래도 5% 가다 말았네요. 창투사들이 더 가죠. 지금은 코스닥 지수를 보지 말고 창투사를 보면서 코스닥 쪽 시황을 잡으시는 걸 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창투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그걸 보면서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같이 불안해지실 겁니다. 그쪽 말고 이쪽을 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여기까지 하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여기서 지수가 만약에 조금 더 떨어져서 종목들이 조금 더 눌린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 보시면 돼요. 원래 1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는 테마주가 많이 간다 그랬죠. 근데 많이 가려면 한번 들었다가 놓고 쭉 가는 거예요. 최근에 급등주의 탄생과 뭐 그런 강의했었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요? 들었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러겠어요? 1, 2월달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언제 2월 중순이죠? 네. 한참 지금 누르고 있을 때죠. 그리고 이때부터 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가 요 구간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데 안 사요.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여전히 뉴스에서는 이제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중순 이후부터 3월 중순까지 상패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갑자기 어느 종목 뭐 거래 정지됐다, 뭐 관리 종목 됐다, 막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1, 2월 달에 만들어놨던 여기 약고점을 제끼면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벚꽃 피고 5월 달에 이제 아카시아 피고 질 때쯤에 주식 좀 해볼까? 그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서 그분들이 물려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레파토리예요. 도돌이표. 네. 그겁니다. 제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서.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시장이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똑같은 것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 100명 중에 2-3명. 거의 안 믿습니다. 덕분에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그나저나 오늘 진짜 조금 들어오셨다. 평소보다 진짜 20%는 적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좋은 거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음에 또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운영하는 이제 그 리딩방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거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뭔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있어서 일단 제가 하는 방이 그 운영하는 리딩방이 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문자만이 있어요. 이 두 개는 그 세 번째가 이제 유료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라이브 1년 이상 가입자분들한테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데인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요거는 그대로 유지할 건데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회비가 달라요. 당연히 회비가 다르고 종목은 똑같아요. 종목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 똑같이 나가고 차이점은 낮에 하는 방송을 낮에 뭐 기법 강의, 시황 이런 거 종목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 방송이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돼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게 라이브고 녹화 방송도 볼 수 있고요. 문자반은 그냥 매수매도사의 문자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종목 추천 스타일은 스윙이고 근데 유료 카톡방은 뭐냐면 원래 한 달에 80만원씩 받고 했던 적인데 여기 말 그대로 그냥 단타 치는 방이에요. 단기 종목 나가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한 달에 비를 이렇게 안 받고 라이브 저희는 1년이나 1년 6개월씩 하시는 분들이 한 지금도 7-80명이 넘어요. 회원수가 좀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드리고 한 달에 비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뭐냐면 신규 회원 이제 전용 이제 유료 카톡방을 하나 또 만들 거거든요. 이제 라이브는 회비가 92만원이고 문자반은 52만원이거든요. 근데 한 70만원 정도에 하나 만들 겁니다. 한 달 회비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라이브하고 문자반이랑 종목이 달라요. 다른 게 나갈 거고 여기도 스윙인데 스윙. 그래서 여기 카톡방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방송을 안 하고 라이브는 아니고 카톡방에 이제 시황글 같은 거, 종목 분석하는 글 같은 걸 따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새로 하나 만들 겁니다. 네. 이거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신규회원들이 이제 유료 회원들 카톡방 거기에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 라이브 아까 장기 결제하신 분들 그 카톡방은 그 방 따로 그 방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뭐 저희 방에서 한 3년, 5년, 막 10년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분들 분위기를 뭐 이렇게 뭐 그 뭐예요 같이 신규회원들이 들어와서 합류하시기에는 분위기가 이게 딱 정해진 게 있어서 그분들 기존 회원들 나름대로 분위기를 좀 지켜드리고 싶어서 그쪽은 그렇고 그래서 신규로 이제 카톡방 하나 만들려고요. 유료 카톡방. 그래서 여기는 종목 스타일이 스윙이고 라이브 문자반이랑 종목이 겹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들어와서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지만 시황, 종목 분석 그런 것들을 카톡방에 글로 올려드릴 거고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매수 매도 사인 다 나가고요. 매수 매도 사인 나갈 건데 매수 매도 사인은 뭘로 나갈 거냐면 문자로도 나가고 카톡으로도 나가고 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문자반의 장점은 라이브랑 종목이 똑같다는 거고 네. 이쪽은 새로 만드는 방은 종목이 다른 거죠. 네. 그렇게 운영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저기 뭐예요 그 이쪽으로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뭐 라이브건 문자반이건 아니면 여기 새로 만드는 방이건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이쪽으로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방이 아직 또 그 개선을 해놨는데 또 한번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지수가 좀 빠지고 종목들이 좀 흔들렸는데 아까 K사인 같은 거 잘 보시고 네, 잘 이겨내시면 돼요. 회사 멀쩡하잖아요. 덕신하우징 괜찮고 저런 회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시고요. 네. 힘들다고 뉴스 자꾸 보시고 종목 토론방 그런 데 가서 글 많이 읽으시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발버둥을 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주무시기를 그냥 잠이라도 푹 주무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제 뒤에 오늘 김 시장님 또 방송 준비하시는데 잠깐 알려드릴까요? 네. 테마주 순환매 원리하고 반도체 관련 주제 요즘 급등하거든요. 그거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 밤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